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차용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즉 최근 채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채무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빚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최근 채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빚을 정감시킨 다음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목적 외에 재산 은닉의 염려가 있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염려가 많아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보정을 명합니다. 길게는 1년 6개월 전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소명을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단순히 최근 대출금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대출금의 많고 적음보다 대출금의 사용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판례도 최근 채무가 증가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채무가 증가한 사실보다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금의 소명 방법으로 채무자의 통장 거래 내역서와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가 발생한 날짜에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와 사용한 내역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생활비 사용, 기존 대출금의 상환, 병원비 사용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소명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용 내역도 없이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나 개인 채무 상환이라고 하지만 빌린 내용이 없는 경우 편파적으로 변제한 금액이나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변제 계약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즉 최근 대출금이 많을 경우 그 사용처가 돌려막기 등 채무 변제나 병원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불성실한 경우라면 사안의 그 정도가 중대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중대하여 절차 남용으로 기각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총 채무 중 50%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주식, 투자, 도박 등 사행 행위에 사용하였거나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낭비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 중 최근 3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채무를 최소한 3회 이상 원리금 납부를 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채무가 대부분 도박 등 사행 행위에 사용되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발생한 카드 채무는 그 발생일을 신용카드 발급일을 산정하므로 최근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경우 채무의 발생일을 그 대출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편파 변제의 경우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경우에는 신청 기각까지에 이르지 않지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산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월 변제금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사인 간의 편파적인 채무 변제,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낭비 등인 경우가 불성실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무상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소비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변제 계약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고 최근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정당한 소명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지만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최근 채무는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